세계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델라웨어주의 해링턴에서 일어난 스트렝지 앤 솔브드의 또 다른 해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70세의 도로시 도노반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이 그녀의 아들 찰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14년간 수사하자 그는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1991년 6월 22일 새벽 12시 30분쯤 델라웨어주 경찰은 찰스 홀든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하여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농장 주변에서 한 낯선 남자가 기웃거린다며 신고합니다. 찰스의 집은 어머니 농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두 집은 한 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도로시의 집 뒷문이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찰스는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복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찰스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찰스를 경찰서로 데려가 그날 밤의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지역 공장에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교대 근무를 마치고 버거를 사러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들립니다. 그가 버거를 산 후 떠나려 할 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조지타운 인근 마을까지 태워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은 찰스 동네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찰스는 히치하이커에게 자신이 사는 곳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중간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치하이커는 이에 동의했고 찰스의 트럭에 타게 됩니다. 그렇게 타고 가던 중 그의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히치하이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찰스는 그에게 그만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히치하이커는 찰스에게 조지타운까지 데려다 달라고 협박했고 찰스가 이를 거절하자 히치하이커는 찰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히치하이커는 트럭 바닥에 있는 공구를 발견하고는 그걸로 찰스를 위협합니다. 다행히 찰스는 트럭에서 빠져나왔지만 몸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도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찰스는 마지못해 승낙하며 히치하이커에게 조지타운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찰스는 히치하이커가 방심한 틈을 타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 홀로 차에 올라타 출발합니다. 그는 히치하이커를 도로 교차점에 두고 차를 몰고 벗어나게 됩니다. 찰스는 히치하이커가 자신의 집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20분 정도 차를 몰고 배회했지만 그가 자신의 집과 어머니 농가에 있는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가 자신들의 사유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는 앙심을 품은 히치하이커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 집에 무단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차로의 위치는 그의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낯선 히치하이커가 찰스의 집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기에 경찰은 찰스의 진술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히치하이커가 있던 교차로에서 찰스 농장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으며 찰스의 사유지에 도착하려면 오히려 다른 경로로 가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찰스가 동네를 배회하던 20분 안에 히치하이커가 찰스의 어머니 집을 찾아 무단 침입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측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계속하면서 찰스에게 더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도로시가 해당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사고사에 관련된 생명보험에 들었습니다. 또한 찰스가 농장 경비로 인해 빚더미에 앉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서 경찰의 의심을 더욱 사교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새로운 증거를 찾아냅니다. 도로시의 집 계단에 지문이 발견되었고
대조해본 결과 찰스의 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등 스위치 하나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이 또한 도로시나 찰스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DNA는 범죄 현장의 용의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찰스가 보험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 생각하여 계속해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한 남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는 패스트푸드점에 있을 때 어떤 히치하이커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목격자는 그 히치하이커가 찰스의 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으로 경찰은 히치하이커의 범행이라 보았지만 그들은 찰스가 그 사람을 고용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히치하이커의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큰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몽타주만으로는 용의자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또한 찰스가 모친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식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전등 스위치에서 발견된 DNA가 미국 DNA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됩니다. 수년간 찰스를 의심해온 경찰이 2005년 11월 길버트 캐넌이라는 남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용의자와 몽타주가 일치했습니다. 길버트는 마약과 강도 전과가 있었고 이 전과로 인해 10년간 징역형을 살다가 석방되었습니다. 2006년 1월 경찰은 길버트를 체포하기 위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길버트는 찰스가 수년 전 경찰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경찰에게 자백합니다. 길버트는 교차로에 남게 된 후 어떻게 찰스의 어머니인 도로시의 집까지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으며 밤에 잘 곳을 찾기 위해 목적 없이 그 동네를 누비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마침 찰스의 어머니인 도로시의 집만 불이 꺼져 있어 그는 그 집에 침입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던 도로시가 놀라 소리치자 당황한 그는 경찰에 다시 잡힐까 두려워 찰스의 트럭에서 가져온 공구를 사용해 그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도로시가 찰스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길버트는 이 일은 그저 최악의 우연일 뿐 복수를 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7년 4월 길버트가 도로시에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 죄를 시인하였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버트는 그가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했으며 마침내 찰스는 이 사건에 대한 유력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미스테리의 스트레인지 앤 솔브드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